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239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축이 됐었던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움직임인데요. 코스피는 어제 0.33% 오른 23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의 반등이었습니다. 0.82% 상승한 6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출증 2부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SH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뒤에 시황 분석 듣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들 수익률 점검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포트 살펴보시죠. 외환영웅과 함께 주식 사서 들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황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5월 22일에 주셨던 애경유화인데요. 지금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는데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속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대림산업과 또 LG전자도 보유 관점으로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역시 6월 8일에 주셨던 후성과 또 6월 14일에 모토닉, 6월 23일에 덴티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포트에 있습니다. 모토닉과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10%, 모토닉은 1%네요. 덴티움이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한진칼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소폭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6월 28일에 주셨던 삼성물산 보유 관점이시고 역시 매수가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 있습니다. 또 6월 30일에 주셨던 세아베스틸은 29,400원에 매수가 됐었죠. 지금 6%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들어볼까요? 신동환 대표님. 예, 6월 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한진칼, 종목 코드 18064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0.2%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진칼의 지분 100% 자회사 진에어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한 2%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자,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칼의 지속 상승 전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80%에서 90%, 항상 청산 후 나머지 10%에서 20%만 지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월 28일에 추천드렸던 종목 삼성물산, 종목 코드 02826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0.3% 소폭 상승하였고요. 최근 전 사업 부문에 걸쳐 고른 이익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올 2,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비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속 상승되는 종목입니다. 자, 종목 또한 이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 10%만 10%에서 20% 지속 홀딩하면서 축소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진칼과 삼성물산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말씀하신 외환영웅의 투자 포인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선물 시황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저께도 보면은 올리다가 내리다가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추세는 항생이나 코스피나 아직까지 살아있다. 다만 누림과 행보와 약하락은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포지팅 해주시면서 추세가 꺾였을 때 청산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 오늘은 횡보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는 위에서는 저항 25,568이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도. 자, 밑에서는 25,332가 지지. 여기서는 상방 매수로 보면서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6.11이 저항이 됐을 때 매도로 보면서 하방뷰 해주시고요. 혹시 국제유가를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46.11이 돌파가 됐을 때 46.61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25.6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방 매수로 보시고요. 혹시나 금을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1225.6이 혹시나 깨지면 1224.4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3890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상방 매수로 보시고요. 유로 FX를 매매하고 싶으면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아무 안사 있다는 생각으로 하실 분들은 1.13890이 깨지면 1.1382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요. 자, 위아래 똑같습니다. 항생이랑. 자, S&P 저항 2432.75 부근에서는 매도 하방이고요. 매수로는 2427.50 부근에서는 지지, 저항이 지지기 때문에 상방, 매수로 보면서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좀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향 어떤지 점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시황 점검해 주시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오늘은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지수로는 2380.96이 지지가 됐을 때 상방입니다. 혹시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개별 종목을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코스피가 2380.96이 혹시나 깨지면 2374.26 부근에서 물량을 진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374.26 부근에서 지지. 자, 선물 옵션을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311.80이 지지됐을 때 상방 매수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311.80이 깨지면, 안 깨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깨지면 310.85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서 안 오면 안 산다는 매매, 안 오면 안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 오늘은 효성입니다. 종목코드 004800. 자, 이 종목은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섬유, 산업자재를 포함해서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유를 생산하는 산업자재 부문에서는 세계 1위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수한 시장 점유율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도, 한 10몇 년 전부터도 얘기했던 종목, 만원대부터 매수해서 갖고 가라는 분도 있습니다. 자, 효성 참 좋은 종목이니까 갖고 가시고요.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8만원이고요. 많이 올랐네요. 예전에 만원대에서. 자, 손절가는 14만 8천원입니다. 손절이 왔을 때는 100% 청산해 주시고요. 목표가 도달해서 끝까지 홀딩하는 들라. 효성 종목 참 좋은 거니까 유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오늘 필살 종목은 효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멘토로 삼고 매매하시는 분들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님, 또 제이비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어떤 추천주들을 모아 오셨을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향후의 수익률 긍정적이다 평가하시면 굿 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호산업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금호산업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한 달 새 무려 주가는 30%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 건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최동기 이사께 들어볼게요. 네, 금호산업이 일단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가 좀 됐는데요. 워크아웃 졸업하고 나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지난해 신규 수주가 1조 6천억인데 이번에 벌써 2010 상반기에는 수주가 벌써 1조 4천억.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2조 원 정도의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흑산도 공항을 필두로 일단은 거점 공항의 어떤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주가 상승으로 이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 상승으로 일단은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결국엔 또 지금 금호 타이어에 대한 어떤 거 신규 출연 이런 거 자금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이 기대됩니다. 예, 금호 산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두 분 모두 굿 팻말 드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26%나 급락한 종목이에요. AP그룹인데요. 그 미스터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MP그룹. 갑자기 횡령 논란이 일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도 되는 시점인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당연히 아닐 거라 예상은 했는데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뭐 최근에 MP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피자 가출 논란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 오너리스크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횡령 관련 이슈들은 사실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는 뭐 접근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면 매도 쪽으로 포지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권에서 잡기도 굉장히 좀 무서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가닥 잡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MP그룹 받으려고요. 다음 종목 이어보겠습니다. 어제 5% 급등한 삼성 SDI 볼 텐데요.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 SDI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시네요. 최동기 이사님. 네, 삼성 SDI가 지금 보면 분기 기준은 6분기 연속 적자였는데요. 예. 이번 분기는 사실은 적자가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FM 가이드 예상을 보니까는 한 흑자가 영업이 20억 정도 나오는 걸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최근에 보면은 S8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해서 소형 전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대형 전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단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제 작년 11월 대비 거의 2배 이상 올랐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죠. 물론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수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I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굿으로 일치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남전자인데요. 어제 12%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고요. 무선 스피커 기업인 브레이븐과 인공지능 스피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또 AI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이런 스피커 개발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떨지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최동 기사님.
안암전자가 뭐 연초 대비 주가는 이제 오르는 가 있지만 실제로 최고치 5,500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약간 3,000원대를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정은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지금 뭐 바닥에서 지금 다지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빅스비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시작한다음으로써 어제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요. 사실 보면은 이제 하만하고 안암전자의 어떤 그런 관계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러한 어떤 관계가 부상이 되면서 안암전자 주가가 이제 오르다가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안암전자가 하만아이다 어떤 자동차 오디오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최동기 이사와는 다르게 최재훈 연구원께서는 부정적이세요. 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 뭐 최근에 나왔었던 그런 빅스비 탑재에 대한 스피커 관련 협업에 대한 이슈들은 뭐 또 이 내용들이 확실하게 구체적인 공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뭐 지난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뭐 5,500원까지 고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그 윗선에 대한 매물 부담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17%대 고가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6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빠졌던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매수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3,4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사실 그때 추격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7월 6일 목요일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밀렸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4%나 급락한 영향으로 에너지주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주가 강세였는데 오늘도 1, 2등 주식 모두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6% 오른 239만 2천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어제도 3%대 상승을 했었는데 1% 이상 더 오르면서 6만 9천 원까지 지금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자동차주는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대차 오늘 보합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의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KB금융이 0.5% 오른 57,60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반면에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좀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1% 오른 2,39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390선 회복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 0.37% 오른 66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갔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단은 1위부터 3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5% 정도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달 10일이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의 주가 어제 4%나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메디톡스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출발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오르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네요. SK머티리얼즈, 호미팜, 또 바이로메드 오늘 급등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5%나 오르면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일단은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켠 채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이제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난 5월 18일에 주셨던 추천주네요. SK텔레콤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도 살펴볼까요? 예, 4월 3일에 주셨던 추천주주 에코프로입니다. 최재훈 하면 이제 에코프로 종목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54%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SK텔레콤.
네, SK텔레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약간 통신업체 선두 주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4차 산업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있는데 실제로 통신업종이 일단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이제 가능하지 않은 얘기겠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SK텔레콤은 3사에 비해서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기대되는데 최근에 이제 통신료 인하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 기사님의 SK텔레콤 또 제2의 SK텔레콤이 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최재훈 연구원님의 에코프로도 살펴볼까요? 네, 에코프로 제가 말씀드렸던 3월, 4월 때부터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에코프로는 지금도 계속 제가 지속 추천을 드리는 만큼 좀 장기적인 성장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차 목표가인 2만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절반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시드렸던 목표가 2만 2천 원까지는 좀 더 홀딩해 주시고요. 네. 아직까지 제가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이따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는 수익률 극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22,000원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최동 기사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이마트는 최근에 우리나라 소비 지표가 좀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런 회복세가 지속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마트는 오프라인 업체지만 지금 온라인에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아마 월마트가 어떤 표준 모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는 이제 국산의 힘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선식품을 넘어서 가공식품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할인점, 이마트몰, 트레이더스 모두 기존 추세대로 양호한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형마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 트레이더스 및 이마트몰 역시 20% 내외의 성장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PB 브랜드와 이커머스 채널에서도 경쟁률치 대비 경쟁률 확보로 유통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2분기 예상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약 3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650원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 어떤 면세점 부진을 일단 자회사는 에브리데이, 신세계 푸드 등이 커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수가 20만 원 드렸는데 한 23만 원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TPC가 되겠습니다. TPC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데요. 공학, 자동차 부품, 모션 컨트롤, 3D 프린팅, 그 다음에 협동 로봇 등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핵심 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주력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LG전자 PRI 소재 생산 기술원에 15억 원의 규모의 T-로봇, 텔레스코프 로봇에 대한 어떤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아마 연말까지는 한 20사업 정도로 아마 추가로 될 것 같고요. 아마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해서는 약 1.7%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사분기에 영업이익이 일단은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수주 자재 및 내부 생산 향상을 통해서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1분기 흑자 전환 후에 또 디스플레이, OLED 관련 부문을 지속적으로 아마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면서 2분기에도 일단 지속적 수익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인천 공장에 3D 프린터 및 협동 로봇을 활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모델을 구축하고서 시범 운영 및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가는 지금 6,700원 이하 지금 매수가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대 그린푸드가 되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단체 급식, 그 다음에 이제 외식, 리테일, 유통, 이러한 회사인데, 현재 보면은 비즈니스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서 물류 시스템, 식품 안전 시스템, 구매 시스템을 일단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연구소가 있는데 아마 최고 수준의 푸드,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업 실적도 호조가 예상이 되는데, 캐시카우인 급식분의 매출이 1분기에는 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아마 최근에는 아마 어떤 추격 관련 디마케팅, 그러니까 오히려 마케팅을 거꾸로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2분기 연결 매출액이 일단 정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2조 한 6천억 정도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3% 증가한 한 1,15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는 좀 어떤 그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배당주로서도 우리가 관심을 받아야 되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삼성, 일단은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바이오약품 생산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뮤균 제재 방사액의 동물 세포 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스톱 서비스, 공정 개발서부터 대규모 생산, 무균 충전까지 한 번에 일단은 논스톱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설비와 품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도의 클린룸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전환 가능 설비가 일단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마 2020년에는 세계 CMO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는 일단은 목적을 삼아서 지금 계속 정진하고 있고요. 아마 2018년 내년부터는 세계 최대 연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8.2만 리터인데 내년에는 36.2만 리터. 지금 현재 3공장 일단 증설이 순항 중이고요. 이미 수주 양보도 약 32억 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2월달 작년 2월에 출시한 베네팔레 매출 호조로 파이프라인이 계속 구축 중에 있는데, 엠브렐이라는 어떤 바이오를 시뮬러가 베네팔레인데 사실은 2028년에 특허 만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지만 계속 준비를 함으로써 아마 세계 1위급으로 아마 도약하는 게 얼마 안 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임날들의 어떤 유럽 진출 가셔야 되고 있고, 그다음에 루드스나의 FDA 승인, 그다음에 3분기에는 휴미라, 그다음에 4분기에 허셉틴의 일단 EMA 승인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일단은 우리 관심 종목으로 직권물을 뽑아왔고요. 다섯 번째는 일단은 세노텍이 되겠습니다. 세노텍은 세라믹스 원료 합성 제품 코팅 제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산업 소재 세라믹 비드는 일단 플럭스의 제품으로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3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연속적 대량 상승, 그다음에 위에서는 좀 재고가 좀 많기 때문에 어떤 납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나노 불마 제조 및 공정용 50 마이크로급 세라믹 비드 개발에 있어서 정부 정책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게 또 매출에 또 아마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5종목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닥터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연구원님의 5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일단 최근에 북한 관련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잠깐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일단 장기 관점에서는 코스피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들 2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증권주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6월 들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흐름들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고가 흐름들을 계속 크게 많이 빠지지 않고 조정이 크지 않고 계속 이제 상승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단기 눌림 자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14,000원 부근인데 14,000원 정도까지 14,300원인데 14,000원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2분기 역시 실적 역시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장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꾸준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거래 대금이 증가에 따른 증권사 전체적인 브로커리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증권업종도 쉬어갔던 흐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올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구조조정을 마치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약 187억 원 정도의 그런 비용을 이제 아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 모멘텀 좀 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초대형 IB
IB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9월 정도에 초대형 IB에 출범하게 된다면은 NH투자증권이 이제 사실 다른 뭐 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런 IB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장 먼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거의 한 두 달가량 좀 꾸준하게 순매수를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신고가 갱신을 쓰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를 현재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요 라인 보시고 중간주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제이중 코스메틱입니다. 사실 화장품 업종들이 올해 초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그 뒤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실적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제이중 코스메틱은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화장품 업종들 작년,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한 해였던 부분에 대비했을 때 그만큼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폭도 컸었는데요.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부각된 게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2월달 9,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고 현재 구간은 이미 조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좀 대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0일선 부근에서 꾸준하게 좀 지지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6,0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뭐 이슈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사실 화장품 업종 중에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뭐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일단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이슈들 크게 뭐 부각이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사드 이슈가 부각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가가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이슈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5년도 대비했을 때 매출액 부분에서 약 9배 정도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올해도 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뭐 실적이 괜찮은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싼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찾는다면은 화장품 중에서는 제이중 코스메틱이 가장 뭐 탑픽으로 좀 꼽을 수 있기 때문에 6,000원 초반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입니다. 사실 게임주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인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저평가된 상황에서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관 수급들의 메이저 수급들에 접근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웹보드 관련해서 가장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게임주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 내각 인선이 이제 최근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구체화가 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2, 3일 정도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이제 내각 인선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네오이즈 현재 시총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실 지난해 고가 같은 부분들이 한 26,000원대였는데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 근데 그 구간까지는 사실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약 2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게임주들 대비했을 때 일단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사실 만원 초반대, 만원 뭐 14,000원대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게임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 3, 4월 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보여줬었는데 그 흐름 사이에서도 네오이즈가 가장 많이 안 올랐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안 오는 종목 중에서는 네오이즈가 좀 게임주 중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가 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을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자회사 중에서는 테라세미콘,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은 사실 4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었는데요. 일단 기관들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매도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한 번 더 제가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를 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었는데 이 라인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업종들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에서 전반 산업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후방 업체들 굉장히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특히 테라세미콘이나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개사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현재 한 8,000억대, 8,500억대 정도 되는데 원익 홀딩스의 지분 현재 시가 총액만 보더라도 6,300억 원대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내렸었던 9,000원대, 사실 최근에 6월 말에는 8,88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목표가를 조금 못 찍은 게 아쉽긴 하지만 한 번 더 그 구간까지는 트라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9,000원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주시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BJF 리테일입니다. BJF 리테일은 사실 최근에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10만원대, 지금 현재 9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좀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0일선 라인이 98,000원대 라인인데 이 라인을 지지해주는 흐름에서는 한 번 정도 접근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 관점에서 사실 저는 목표가를 11만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슈들, 또 대주주 매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대주주 매각에 대한 내용들은 지주사 전환에 대한 그런 규정,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BJF 리테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편의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많이 보고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런 지주사 개편에 대한 내용들, 특히 지주사와 BJF 리테일에 대한 그런 분할 비율을 보시고 좀 많이 실망하셨던 것 같은데요. BJF 리테일이 한 3.5 정도 비율을 가져갔기 때문에 편의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 그 지주사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황에서 14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이미 조정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막 9만원, 10만원 초반에서 크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크게 주가 하락에 대한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접근을 해보시고요. 일단 꾸준하게 실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들은 나쁘진 않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고 대응해 주시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11만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 BJF 리테일을 11만 4천원 선에서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가격대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단기 관점에서 11만 4천원 정도시면은 매수가까지는 좀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은 12만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네. 0892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국보 디자인 볼까요? 17,500원에 사셨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 비슷하죠? 2722님께서 문의하셨고요. 비중이 30% 있으신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를 여쭤보셨어요. 최동 기사님. 지금 이분이 매입하신 가격이 17,500원이 현 가격과는 비슷한데요. 네. 사실을 보면 지금 이 주가는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300일선, 21선, 그 다음에 5일선, 11선이 거의 이제 수렴해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보면 이 주가 자체는 21선은 일단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300일선이 이제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주가가 좀 21선 이하, 그러니까 21선 이하 17,150원 정도 되는데, 그 이하까지 밀리면은 일단은 매수는 보류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해서 21선이나 300일선에서 17,300원 정도 유지된다면은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 이분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셨다가 수익이 나면 조금 이익을 실현하시고서 계속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을 실는 것은 또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보 디자인 봐드렸고요. 이번에 최재원 연구원님께 NC소프트를 질문 드려볼 텐데요. 주가가 6월 중순에 좀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어요 또. 지금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최재원 연구원님 게임주 관심 많으시다고 했으니까 네. 좀 여쭤볼게요. NC소프트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손절가 좀 짧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작게 되시면, 이 종목을 지금 현재가 작게 되시면은 한 38만 7천 정도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네. 이 21선이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출시했었던 리니지 M에 대한 흥행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최근에 40만 원을 찍고 있는 주가 급락이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거래소 시스템이 제외됐다는 부분들이 컸었는데 7월 5일인가 6일인가 오늘 패치가 됐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형용성을 이제 가져갈 만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가 상승에는 좀 더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21선 무조건 대응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란이 이탈하게 됐을 때는 또 단기적인 투매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38만 7천 원 정도는 꼭 지켜주시고 목표가 부분들은 최근에 고가를 썼었던 42만 6천 원 정도를 잡으시면서 단기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9870님께서 NC소프트 지금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사도 된다라는 의견 들어본 거고요. 이번에 3744님께서 문의하신 참 좋은 레저 보겠습니다. 참 좋은 레저 매수가가 11,200원, 비중은 20%신데요. 언제 매도할까요?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최동기 이사님. 네, 오늘 참전 레저가 11,400원까지 일단 찍었네요. 네. 근데 사실 그 참전 레저는 우리가 그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자전거 업종 자체가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 회사도 이제 삼천리 자전거에서 이제 분산 회사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일목균형상의 후행 스팬이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매물대가 보시면 11,200원 그때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11,200원만 돌파를 하면 계속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종목 상담 장중에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인데요. 일단 전자결제 업체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사실 1분기에 지금 보면 KG 이니시스도 그렇고 모빌리언스, 한국 사이버 결제, 다날 전체적으로 전자결제 시장이 좀 커지면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40% 넘는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에도 전자결제라든지 또는 휴대폰 결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2분기에도 괜찮은 실적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 결제라든지 모바일 결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자결제 시장은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모바일이나 전자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게 뭐 쇼핑이든 뭐든 특히나 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은 우리가 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은산분리 완화론인데, 이게 사실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이 많았죠. 근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보면 은산분리에 대해서 인터넷은행 쪽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업종에 좀 유예시켜주는 어떤 논의를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새로운 이 성장 동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새 정부의 어떤 정책과 또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은산분리와 관련된 리스크도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이게 14,700원 올라갔다 좀 조정이 나왔는데, 뭐 지금 가격권 충분히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손절가는 13,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결제 업체들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자결제 매체주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오늘 NH 한국 사이버 결제 말씀 주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의 관심 종목 10종목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동기 이사님의 남은 5가지 종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먼저 뷰역수 되겠습니다. 네. 뷰역수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목표가, 매수가 목표가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최첨단 의료 영상 처리 장비, 그다음에 영상 센서, 그다음에 정밀각 처리 장치, 광학기계 설계 선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디지털 디텍터, 그다음에 특화된 최첨단 카메라 설계 개발, 이런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 중에 있는데요. 동사에서 생산하는 FPDR용 디텍터는요, 2011년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럽 인증 C, 그 다음에 미국 인증 FDA 등 주요 해외 인증 규격을 획득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영상 관련 축제는 기술을 바탕으로 2008년 VM 시리즈 출시함으로써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 작년 2월에 출시한 TDR 라인 스캔 카메라도
카메라도 현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매출에 기여를 했는데 100%의 수입에 의존하던 일단 고해상도 TDR 라인스캔 카메라의 시장의 우리 국산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일단 FPDR 플랫 패널 방식의 디지털 라디오 그래픽 디텍터와 산업용 카메라 매출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1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 아마 이제 2분기에는 어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2분기 매출액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310억. 또 영업이익은 또 34% 증가한 어떤 74억을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외국인의 아마 꾸준한 매수에 이어지면서 일단은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셀 바이오텍인데요. 셀 바이오텍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선도 기업이 되겠습니다. 경쟁사는 이제 일동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식품산업, 이러한 유산균이라는 건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축산업, 육가공산업, 제약산업, 그 사용이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듀오락, 이 듀오락은 이제 코트라에서 지정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이 됐는데요. 이러한 그 듀얼 톡팅 기술이 균주를 어떤 기반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인데 현재 균주를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듀얼 코팅 기술은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셀 바이오텍의 기술력은 아마 세계 최고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산균 아토피, 사실 우리 여름 되면 이제 피부에 아토피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어떤 치료균제 특허를 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듀오락 ATP의 특허를 받는 균제 총 4종으로서 이게 아토피 피부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또 진출했는데 3대 드럭스토어, 가디언이라든가 왓슨스, 유니티에 일단 듀오락의 상품이 입점을 했는데 사실은 또 유럽 쪽에도 OEM 방식으로 이러한 원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올리브영 450개 매장에 2월부터 공급을 시작했고요. 올리브영 특화 제품으로 하반기에도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아기 전용 0세에서 2세까지의 액상 유산균 디오 드롭스 출시가 일단 4월에는 온라인, 그다음 6월부터는 약국에 일단 출시가 됐습니다. 또한 약국에 대한 어떤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2010년 작년 4분기에는 약 4,450개인데 올 1, 4분기에는 5,170개로 일단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일단은 화장품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피아트네균의 효과가 검증된 물질로 만든 스킨케어 제품이 일단 출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또 R&D에 있어서는 항암 치료, 단백질 관련 국내 특허 4건, 해외 특허가 4건이 출연 중에 있고요. 결국에는 대장암 치료를 개발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일단 외국인의 매수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은 이제 피부과학이 선도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피부 보습제, 그래서 이추한불이 대주주가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H&B 스토어, 헬스 앤 뷰티 스토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H&B 스토어가 작년에는 1,020개인데 올해는 벌써 1,320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작년에 1조 3천억에서 2020년에 약 2배 가까이 2조 7천억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어떤 H&B 스토어의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네오팜이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우리 주요 제품은 아시겠지만 아토팜, 그다음에 제로이드. 그래서 제로이드는 이제 병원용 기능성 제품이고, 그다음에 더마비 일단 생활보습 바디 전문 브랜드고요. 리얼베리어, 아마 리얼베리어가 이제 성분 보습제로서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B 스토어의 매출 급증으로서 일단은 CJB 올리브영, GS 마슨스에 일단은 입점을 함으로써 일단은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토팜에 있어서는 영유아 그 아토피용 화장품으로서 일단 국내 점유율이 2위고요. 그 다음에 총 10개의 주력품에 대해서 일단 중국에 위생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베리어는 또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제품 또 시카렐 리프 크림이 일단은 계속 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일단은 이러한 HB스토어에 550곳, 그다음에 2019년에는 1,500곳으로 일단 입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얼 베리어는 일단 매출 비중이 올해는 작년에 7%에서 20%까지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이러한 민감성 피부는 여름의 성수이기 때문에 2, 4분기에 일단은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 되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2011년 일단 삼성물산에서 일단 분사한 어떤 그 MRO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MRO는 이제 자재 구매 대행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삼성물산하고 계약이 삼성그룹의 어떤 그러한 대행 계약 자체가 2016년에 만료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실적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보면 오히려 올해 들어가지고 계약이 말리는데 불구하고 일단 삼성그룹에 대한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이제 불식이 됐는데 그래서 2분기에 실적이 이제 호전 예상이 되는데 매출액이 8,520억, 영업이익이 일단 160억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 매출액은 8.1%, 영업이익은 무려 36% 증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낮은 자사주 비율, 그 다음에 높은 배당성에서 자사주 비율이 약 3.3%밖에 안 돼요. 작년 말 기준. 그 다음에 배당 성향도 약 작년 기준 60.5%인데 사실 요새 그 스튜디오스 코드 이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도입이 됨으로써 아이맥 코리아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B2B 전자상거래 일단 국내 선도 업체로서 일단 소모성 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전자상거래가 시작됨으로써 일단 취급 대상 확대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의 영업 활성화인데 이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구매 대행 시스템, MRO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최근에 어떤 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가디언 이러한 그 의약품 도매업에도 일단은 준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영재 제조업에도 일단은 계속 우리 개발함으로써 일단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 일단 우리가 삼성그룹과의 어떤 계약은 끝났지만 오히려 매출이 들어서 일단은 신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CJ 50평입니다. 제가 사실은 종목들 보면 이제 내수 관련주가 많은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러한 대형주 이런 거는 환율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뭐 1,110원, 20원 때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오늘 보면은 환율이 이제 1,150원을 또 넘기다 하는데 사실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은 장기 금리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환율의 영향받던 수출이나 일단 경기 민감지보다는 일단 내수주비로 가져온 것들 저는 좋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뭐 우리 CJ 50평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최근에 우리가 신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약간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소비 심리 자체가 좀 회복세가 지속이 되면은 일단 CJ 50평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CJ 50평은 홈쇼핑 이용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방송하고 카탈로그를 통한 어떤 주문에 특화했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사실은 이제 요새는 젊은 분들은 모바일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모바일하고 티커머스 중심으로 일단은 병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마케팅을 바뀌다 보니까 초기에 어떤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어떤 자체 상품, PB 상품하고 그다음에 단독 상품을 강화하면서 일단 경쟁력 우위 확보를 하면서 일단은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성 고객 요새는 또 이제 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펀샵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약 40만 명 되는데 그중에 20대 50의 남성이 약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품이 무려 4만여 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도 강남역, 그 다음에 부산에 신세계 센텀시티에 일단 오프라인 매장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J몰 개편으로 인해서 일단은 라이프 스타일 탭을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상품 계속 기획을 함으로써 일단은 젊은 고객층에 일단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겨냥, 소형량, 디번들의 상품 구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약 30% 증가한 2,360억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그래도 뭐 그거 물량을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함으로써 일단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J 50평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내수주의 비중이 다소 높은 최동 기사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오늘 화상으로 만나볼 거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원주지점의 박남을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의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종목 리뷰 좀 들어볼게요. 그때 우수 AMS를 주셨었고 이후로는 주가가 좀 빠졌다가 어제 장중에 11% 급등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추천주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우수 AMS 테슬라 전기차 거래해서 한번 들어가보자 해서 말씀드렸던 요 시간대였는데요. 현재 6.19% 수익이 나 있는데 그 현재 흐름 어저께 거래가 470만 주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매도 차익이 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보유 관점 유효하고요. 이 동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냐면 종가 기준으로 해서 3,300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00원 돌파하게 되면 가져가십시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부장님? 네, 오늘 신성 델타 테크를 들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그 미니 전기차 르노 3세 나오는 그 트위지에 대한 어떤 인기가 상당히 좀 확보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는 기업 신성 델타 테크 들고 나왔는데요. 한 일주일 전에 그 자회사 헤네스를 흡수 합병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너지 확대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 부품 중에서 파워릴레이 어셈블리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공급사이죠. 그런데 르노 삼성 미니 전기차 트위지가 이번 달 출시 예정입니다. 르노 삼성 SM3와 SM5에 납품한 기업이 신성 델타 테크였죠. 자, 그러면 이 동사의 배터리 탑재를 LG화학을 통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신성 델타 테크가 합병한 이유는 미니 전기차, 국내 유일의 제조사 헤네스를 통해서 전기차와 미니 전기차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최근에 신고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실 필요가 뭐가 있냐면 LG 디스플레이의 OLED 자동화 공정 라인의 수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흡수 합병한 신성 FS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의 파주 공장, 지금 파주 공장으로 2조 5천억 정도의 그 OLED 라인 장비가 지금 그 자동화 라인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신성 FS가 3년 동안 LG 디스플레이 독점 납품사였고요. 장비 쪽으로요. 또 하나는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그 협력사이기도 하죠. 그 재료 소재 협력 공급사입니다. 따라서 수주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서 예상된 부분 이런 부분이죠. 또 하나는 현재 91가 중에서 신성 델타테크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흡수 합병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헤네스 흡수 합병, 신성 FS 흡수 합병 이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 체크해 보겠다. 세 번째는 스타일러 건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매출이 지금 급등 추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LG처럼 전기식 건조기에 출시 나흘 만에 첫 특판 5,000대가 모두 팔렸고 또 2차로 준비한 3,500대가 완판됐습니다. 이래서 1분기 건조기 매출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200% 증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스타일러 건조기 핵심 부품 인버터 히트 펌프 납품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이런 부분에서 2분기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 체크해봅시다. 그 다음에 2분기와 3분기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이 1분기에 매출이 1,147억 정도로 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32% 전년 동기 증가해서 35억이고 당기 순이익이 좀 있는 게 보일 텐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가 184% 증가한 43억 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당기 순이익을 얘네가 낸 게 12억 정도인데 이미 벌써 3년치를 따나온 상태니까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는 부분은 2분기, 3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는 이유가 에어컨, 그 다음에 건조기, LG디스플레이 자동화 라인, 그다음 자회사 흡수합병으로 전기차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을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자, 차트 올려보실래요? 주봉상 차트 한번 올려보십시오. 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올려놨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 7주간의 기간 조정이 있었고 상승 추세 전환한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승 추세 종목인 것은 확인되고 있죠. 자, 일봉상 돌려봅니다. 일봉 차트 올려보실래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5월 16일 날 45만 주 거래가 됐고요. 이게 3,640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4일 날 커시 올려볼래요? 47만 주가 거래가 됐고 이 부분에 또 3,700원 거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49만 주 음봉난 날, 요날 자전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량의 중심값이 3,650원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개미핥기를 위한 마지막 매집 구간으로 파악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개월 전에, 작년 9월에서 8월, 7월 요 사이에 물려있는 가격대, 요 가격대의 개인들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개미핥기가 진행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등 맥점은 3,71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급등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거래량 30만 주 내로 급등이 이루어질 겁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이죠. 자, 무가치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목표가 7,000원까지 가져갔을 때 2분기까지 목표가 6,000원까지 일단 가져갔다가 눌러주는 흔적이 한번 나오면 목표가 7,000원까지 가져가 보십시오. 이런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3,1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장 흐름이 5일째 전체적 흐름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추세가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적으로 꺼지지 않은 종목군들은 일봉상으로 공략을 해도 충분히 수익상으로 확률상으로 이길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종목인데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가지 종목이 있죠? 바로 볼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민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엔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카카오뱅크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이번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카카오뱅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K뱅크 얘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관련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사실 6월 정도까지 해서 기존에 올해 1년 동안의 그런 목표액 부분들이 이미 다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 전문에 대한 기대감들 카카오뱅크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카카오뱅크가 사실 원래 6월 말에 출범이 좀 예정됐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연기가 되면서 올해 한 7월 중순 말쯤에는 좀 충분히 출범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슈들을 본다면은 기간 한 2주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는 그 전에 선침해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늘렸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상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도 계속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정책 이슈가 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 구체되지 않았다는 점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K뱅크와 다르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행 법상에서 그런 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K뱅크보다 조금 더 가능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에 좀 공격적인 영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민엔지에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민엔지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카카오뱅크와 확실하게 연관된 건 아니고요. 민엔지의 자회사인 세틀뱅크가 충분히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계좌 서비스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 중 하나인데요. 카카오페이와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카카오뱅크 출범 시에 굉장히 크게 좀 부각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계속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2만 원 아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기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19,000원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해도 18,500원 라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하단에 한 121선 라인이기 때문에 지난 5월 말쯤에도 이 120선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크게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더 이상 빠질 부분으로 조금 많이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구간에서 18,700원, 800원까지 보시면서 좀 아래로 매수를 좀 걸어두시면 체결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요 라인만 좀 지켜주시면서 매수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아까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던 에코프로랑 같이 전기차 섹터로 두 종목을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좀 고가 흐름들을 쓸 자리가 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5월 말부터 좀 주가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최근에 기간 수급들에 좀 강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이제는 21선을 밑에 깔고 이제 단기적인 정배열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관련 이슈들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코스피 보시면은 대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도 LG화학이 전기차 중에 대장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실적 부분들이 사실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LG화학도 이제 계속 고가를 쓰면서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전기차 중에서도 전기차 섹터를 하실 분들은 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LG화학 하셔도 되고요. 좀 중소형주 좋아하신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를 좀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본인 취향대로 한번 종목 선정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는데 일단 22,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뭐 최근에 중국 쪽에서 그 전기차 임무 생산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일단 뭐 2020년까지 이 부분에 대한 12%까지 늘리게 되면은 전기차 생산량만 하더라도 현재 대비해서 6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이런 중국 관련 이슈도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실적까지 몸담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200일선을 좀 깨고 내려왔는데요. 이 종목은 뭐 다음 주까지 해서 14,0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할 예정이고요. 손절가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지만 이 라인을 좀 빠르게 회복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서 14,100원을 좀 단기적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서 대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오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좀 올라간 상황인데요. 일단 뭐 포스코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21선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고가름들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전체적인 그 신사업 부분들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ICT도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모두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의 움직임을 살펴야 된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죠. 지금 원달러 환율은 115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